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지금 몇 기가냐면요. 36기가라고 해요. 36, 34, 뭐 한 30기가 조금 넘는데 최근에 취임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한국이 최소한 100기가까지는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70기가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목표였는데 100기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있는 거 한 30여 기가 빼놓고 나면 최소한 60기가 이상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그래야 되니까 매년 10기가와트씩 늘어나야 되거든요. 작년에 한 3기가와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정도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 늘어나는 속도보다 3배쯤 빠른 속도로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 늘어날 걸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저 3배를 맞출까 말까 할 정도로 우리가 그전에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저 맨 왼쪽 초록색이 30년까지 3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다시 2050년까지 또 3배로 늘리는 저 정도 재생에너지, 저 녹색 수준으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해야 그래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옆에 것까지만 보여드리면 그 옆에 거는 그러려면 이 송전망 있잖아요. 이 전력 송전망 투자를 2030년까지 2배쯤 지금 하는 거에 2배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아마도 이제 호남 지역은 재생 태양광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개통망 연결을 안 해줘서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전력 송전망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밀려버린 거라서 지금 이 정부부터라도 전력망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국제에너지국에서 얘기한 걸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잠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몇 개의 나라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맨 위쪽이 미국인데 미국 표를 보시면 15년 밑에가 2008년이고 위에가 2023년이니까 위쪽이 다 최신 표입니다. 저거 보시면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맨 오른쪽 빨간 게 석탄화력인데 석탄화력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그 석탄화력을 대신한 게 가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 한 15년 동안 석탄화력 발전소는 꽤 줄였습니다. 대충 이제 가스화력 발전하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다 화석 연료는 건 맞는데 가스화력 발전소가 석탄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가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스로만 바꿔도 꽤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이제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가스 최대 생산국은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전환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가스화력 발전소로 바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래서 온실가스가 좀 줄기는 했는데 대신에 재생에너지는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압도적이었습니다. 77.5%였으니까. 근데 최근까지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무지 많긴 한데 상당히 많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있죠. 발전소는 계속 만들고 있는데 다른 게 이제 워낙 커지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신에 가스 발전소가 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늘고 이제 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재생에너지 쪽을 가장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덴마크하고 스웨덴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덴마크 보시면 저 회색이 57%가 넘었잖아요. 저 회색이 뭐냐면 풍력입니다. 1970년대 말이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고 하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막 에너지 절약 운동 이런 거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유럽의 덴마크하고 스웨덴 두 나라도 이제 자국에서 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문제를 고민했는데 두 나라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일단 스웨덴은 우리는
석유가 안 나니까 원전에 배팅한다. 그래서 원전을 막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이 밑에가 스웨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녹색이 핵발전 원전인데 2008년까지만 해도 핵발전이 40%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더 높았죠. 예, 저렇게 핵발전을 선택했는데요. 덴마크는 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덴마크는 우리는 핵발전 못하겠고 위험해서 못하겠고 대신에 풍력을 해보겠다 이러고 이제 배팅을 하고 풍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풍력으로 전기를 많이 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덴마크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풍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에서 풍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아마 이 목포에도 여기 공장 짓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풍력 터빈 제조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덴마크의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베스타스 회사가 부품 회사를 호남에도 짓는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전통에서 생겼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한전 같은 오르스테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력 회사도 주로는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여기 호남에 해상풍력 들어오면 베스타스나 오르스테드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저런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래서 덴마크는 핵발전소가 단 한 개도 없고 풍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게 됐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스웨덴의 선택이 별로 옳지 않았죠. 스웨덴은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한 20여 프로 좀 남았고요. 재생에너지 늘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원래 자기들이 하던 풍력을 계속 늘려서 지금은 덴마크는 전기 생산의 80%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노르웨이도 굉장히 높은데 노르웨이는 거긴 자연 조건이 좋아서 거긴 수력 쪽이 좀 압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같은 유럽의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에너지 선택은 완전히 다르게 했고 지금 덴마크는 그 덕분에 이제 자국의 베스타스나 이런 기업들이 풍력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프랑스하고 프랑스 옆에 스웨덴도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프랑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핵발전 국가입니다. 근데 프랑스도 핵발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스페인은 프랑스 옆에 있는 스페인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태양이 워낙 좋아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최근에 이제 고작 재생에너지가 10% 정도 두 자릿수 간신히 넘었는데 유럽 나라들은 독일, 스페인, 뭐 이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거의 전기 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하고 있고요. 덴마크는 80% 이상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 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최소 80%까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플랜 아래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독일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이제 새 정부가 매년 10기가씩 늘리기로 약속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매년 10기가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뭐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경제 규모는 독일이 훨씬 크지만 전력 생산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독일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 되게 전력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일보다 한국이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굉장히 급한데 독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게 한국의 현재 성적표예요. 여기 왼쪽 보시면 태양광 재생에너지인데 쭉 가다가 저 빨간 거 보이시잖아요. 저게 한국의 위치입니다. 사실상 특히 지난 정부 몇 년 동안 거의 태양광이나 풍력을 너무 소홀히 하셔서
지금 OECD에서 재생에너지는 한국이 거의 꼴찌, 지금 한 30기가 정도 용량이 나오는데 꼴찌고, 대신에 저 가운데 까만 거는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OECD에서 굉장히 상위권, 그리고 맨 오른쪽은 가스 발전인데 이것도 OECD에서 상위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말해주는 거는 한국이 최근에 굉장히 더디게 가는 바람에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호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태양광을 얼마나 많이 깔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현 정부 오면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속도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제 호남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다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호남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정도가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 얘기하면 아까 이게 그냥 퍼센테이지 숫자로는 중국이 별거 아닌 거로 나왔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태양광 뭐 우리나라에 많이 깔면 다 중국만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풍력 입찰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중국이 가격과 경쟁력 가지고 엄청나게 요새 들어오죠. 이거 뭐 중국조차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사실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왼쪽은 중국이 자국에다가 태양광 깔아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보면 저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 태양광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우리 태양광 안 하고 석유 다시 캘래,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붙인 그림이 아니고요. 이 그림은 6월달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기획 기사로 실은, 이렇게 둘을 붙여가지고 기획 기사로 실은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보여주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석유 다시 캐자고 드릴 베이비 드릴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중국을 봐라, 우리가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뉴욕 타임즈에 이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상황이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뉴욕 타임즈가 그 다음에 실었던 그림인데, 왼쪽은 중국의 전기차 팔라고 수출하려고 대기해 놓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석유 저장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쓰기에 미국에서 석유 저장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중국이 전기차로 엄청나게 가는 동안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인을 보여주면서 뉴욕타임즈가 미국이 빨리 그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실었던 그림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 그림이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어떤 곡선을 그리고 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엄청나죠, 그죠? 네. 그 현재 시점에서 목포에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조그맣게 와가지고 전기차를 아직은 못 봤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동차가 10대 팔리면 5대는 전기차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차 판매의 절반을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기차 제조회사 그러면 테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등지에서는 BYD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체 양으로 보면 BYD가 세계 넘버원 전기차가 됐고, 그 경향은 아마 엄청나게 빠르게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전기차의 상징은 테슬라가 아니라 BYD가 됐다는 거고요. 문제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BYD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무지하게 많고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자동차 시장을 앞으로
중국이 재편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그래도 자동차 그러면 독일이었는데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가 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될 정도로 독일도 경쟁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커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중국 혐오 이런 것들도 막 많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이제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 생각이 나고 테슬라는 2000년대 초반에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주는 아니었고요. 나중에 투자자였다가 본인이 사장이 되는데요. 2003년 뭐 이때 만들어지죠. 근데 중국의 전기차 시작은 그거보다 빠릅니다. 여기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완강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학자가 이미 1980년대 독일 가서 자동차 공학 공부하고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뭐 부장급 뭐 이런 정도의 되게 높은 직위를 받고서 독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근데 우연치 않게 90년대 말에 중국의 고위 관리가 와서 이 양반을 만나서 중국도 90년대 말이니까 이제 중국도 자동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완강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독일, 한국, 일본, 미국이 워낙 뛰어나서 중국이 이제부터 시작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동차를 하고 싶으면 그냥 곧바로 전기차로 가라. 내연기관 자동차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관리가 그러면 너를 특별 대우를 해서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네가 독일 회사 그만두고 중국에 와서 중국의 전기차 생산을 지휘해라. 이래서 2000년에 진짜로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하고 일단 2008년 중국 올림픽 때까지 전기버스 1000대 만들려고 그랬는데 시도하다가 잘 안 됐고 근데 그만 안 두고 이제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하고 보조금 엄청 때려 넣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BYD도 그 전에 배터리 회사였잖아요. 이제 전기차로 사업 확장하고 이제 이래서 컸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회사가 싼 자동차 베껴서 만들다가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의 녹색 경쟁력을 쉽게 보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재생에너지 앞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워낙 중요하니까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확장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말고 우리가 흔히 녹색 산업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해야 되죠. 근데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태양광 당연히 태양전지,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우리들 난방 여러분들 다 가스로 하시죠. 근데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기후위기 막으려면 석탄뿐만 아니라 가스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난방 어떻게 하지? 그 난방의 해법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히트펌프라는 겁니다. 이미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소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수소경제는 부생수소라고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녹색 기술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물에다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수소, 이른바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진짜 녹색 기술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전해조 기술인 건데 그게 녹색 기술의 핵심입니다. 근데 녹색 기술을 쭉 보시면 저 전해조까지 쭉 나오잖아요. 저 빨간 게 뭐냐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녹색과 관련된 거는 중국이 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디지털, 인터넷, AI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술 경쟁이 온통 AI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기술 경쟁은 AI는 그림의 반쪽이고요. 다른 반쪽에는 녹색 기술 경쟁이 있습니다. 그 녹색 기술 경쟁이 저거죠. 태양전지,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 뭐 전해조 그리고 히트펌프 같은 겁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유명하니까 자동차 얘기를 해도 죄다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면 먼저 전기차가 되어야 해요. 예.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세 조정을 하기가 이 내연기관은 어렵고 전기차는 이제 모터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그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거의 안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잘 만들려면 일단 전기차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차는 별로 우대를 안 해주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하는 것만 신나 하는데 뭔가 되게 잘못된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녹색 기술이고 이쪽의 산업이 이제 녹색 산업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AI나 디지털은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앞서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녹색 분야는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켓 쉐어를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투자인데 저기 보이나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중국의 투자 비중이 최근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서 전 세계 녹색 투자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보이고 그 밑에도 빨간색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중국이 거의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도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태양광 이 빨간색이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인데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태양광의 90%는 중국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태양광을 써서 되겠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는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안 쓸 방법이 없는데 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풍력도 그런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도 한국에 배터리 3사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인데 미국하고 유럽은 빨간색은 수입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다 중국에서 만든 걸 수입한다는 거고요. 다만 오른쪽 맨 오른쪽에 한국인데 한국은 빨간 게 얼마 안 되죠, 그죠? 한국은 녹색 산업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태양광, 한국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누구죠? 한화큐셀, 그죠? 한화그룹이 처음부터 태양광을 만든 건 아니고 큐셀이라는 독일 회사를 한 10여 년 전에 운 좋게 인수했는데 그게 상당히 기술력이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화큐셀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예, 경쟁력도 있고. 근데 국내에서 태양광을 안 만드는 바람에 최근에 몇 년 동안 저 충북 괴산에 있는 공장 문 닫고 지금 미국으로 가버렸지. 예, 그렇게 갖고 두 번째는 풍력인데 사실은 풍력은 풍력 터빈 만드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근데 터빈을 잘 만드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그 터빈을 핵발전 터빈을 만들 거냐, 가스 터빈을 만들 거냐, 풍력 터빈을 만들 거냐,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최근까지는 풍력 수요가 없으니까 원자력 발전 터빈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돌릴 수도 있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플랜트 기술인데 이 플랜트 기술은 조선 해양 쪽에 한국이 상당히 큰 강력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풍력도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가 있어요. 심지어는 배터리는 지금 LG 엔솔 포함해서 LG, 삼성, SK 배터리 다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고전을 해서 그런데 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없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현대차가 나름대로 전기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은 녹색 기술에 기반이 상당히 있는 전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독일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수를 그런 쪽 분야의 내수를 안 만들어 주니까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우거나 경쟁력이 없어서 접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녹색 제조 기술이 없는 게 아닌데 국내에서 수요를 안 만들어 주는 정책적으로 수요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국내에서 막 그걸
소비할 때들이 만들어지면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은 녹색 산업이 클 수 있는 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호남 이 땅에다가 해상풍력을 뭐 몇백 개를 새로 건설할 건지 아니면 내륙에 태양광을 몇 기가를 다 깔 건지 이제 이쪽, 그러니까 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한국은 드물게 제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이 설치 운영이 늘어나게 되면 제조를 한다든지 AS를 한다든지 부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내륙 지방에 그런 태양광하고 풍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제조와 AS 뭐 이제 이런 운영 관리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산업을 키울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호남 쪽에 안 있고 이제 다른 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설치가 주로 일어난다면 그런 기업들을 끌어올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수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건 뭐 계속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빨간색인데 비용만 보더라도 심지어는 인도산보다도 중국이 값이 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요. 태양광, 풍력, 뭐 녹색은 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망도 여전히 2030년이 돼도 중국이 녹색 부분은 앞설 거다. 이제 이런 그 해외 자료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이런 거 깔린 것들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빨간 거 석탄도 여전히 중국이 워낙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석탄도 여전히 이제 짓고는 있지만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녹색 산업이 전체 산업,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면요. 한국의 자동차 관련된 산업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산업 다 합쳐봐야 GDP의 한 8%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은 녹색에서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산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경제 성장을 견인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 전체의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일자리도 비슷한 구조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후위기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재생에너지가 는다는 건 이제 주로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쓰는 에너지 대부분은 전기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에너지 중에 전기로 쓰는 에너지는 고작 25%밖에 안 됩니다. 당장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동차 타고 오셨으면 그거 전기로 안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전기차로 타고 오신 분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타고 온다고. 저녁에 여러분들 난방하면 그 전기로 안 하잖아요, 그죠? 가스로 하잖아요. 근데 요리하실 때도 인덕션 쓰시는 분 아직 대한민국에 많지 않고 대부분 가스레인지 쓰시잖아요. 다 그것도 전기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열에너지나 이런 걸 쓸 때 전기로 안 씁니다.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 모든 에너지에서 전기로 쓰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아직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자동차도 전기로 가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도 다 전기로 쓰고, 그 다음에 요리도 여러분들 다 전기 인덕션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난방도 전기로 하고 이래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후위기를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렇게 하면 원료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해드린 거는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전기로 에너지를 쓰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30%를 역사상 처음으로 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게
중국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기화도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해야 하는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빨리 되고 있고 에너지를 포함한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특히 전형적으로 중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더 하나 더 요약을 해드리면,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라든 원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이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녹색 기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녹색 기술은 원료부터 원천 기술, 특허, 그리고 제조, 생산, 이 모든 걸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배터리,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배터리부터 자동차 배터리 다 배터리 쓰잖아요. 그 배터리 쓰려면 뭐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콩고의 아프리카 콩고가 코발트의 대부분을 생산하거든요. 그 콩고에 있는 코발트 광산의 대부분은 중국이 다 투자를 해서 거기서 가져오고 있고, 그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기 칠레 근처 뭐 남미에서 원료를 공수해 와야 되는데, 거기 광산도 중국이 대부분 투자하고 있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요새 중국이 이제 미국의 히토류 규제를 해가지고 히토류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90년대 문 닫은 히토류 광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히토류를 채굴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토류를 재련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미국에 없거든요. 그 재련하고 가공하려면 중국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설사 미국에서 캐냈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고요.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는 뭐 더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점에 당장 중국산 태양광 들어오고 중국 자동차 들어오고 중국 풍력 터빈 들어오는 거를 되게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못마땅하면 이제 국산에다가 조금 더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아예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국산 쓰고 싶지 않으니까 태양광 안 깔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호남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만, 조금 국가하고 지방정부 해야 될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저런 엄청난 발전을 했던 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녹색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이제 요새 한국 같은 시장 경제도 그런 거 하나? 그런 거 합니다. 해야 되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뭐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같은 걸 했잖아요.